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시 혁의 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공개헌금의 날 생방송 때문에 미국을 읽다 방송하지 못했는데요. 이 한 주가 쉬는 사이에 참 미국의 다양한 이슈들이 또 있었죠. 네. 네, 먼저 오늘 나온 소식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개혁 관련 소식이죠. 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연방 대법원의 그 개혁에 대해서 작년 대선 캠페인 때도 상당히 이슈가 되었고 지금 대통령 올해에 그 취임한 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측에서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에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 정말 많은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총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9명의 대법관 중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 6명이고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이제 3명이기 때문에 6대 3의 비율인데 대법원장인 이제 존 로버츠가 이제 종종 그 소수 그룹과 이제 같이 편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5대 4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하신 분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는 염려를 하는 게 공화당 측에서 1973년도에 낙태를 처음으로 미국에서 허락한 그 로 vs 웨이드의 그 판결을 뒤집을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대법관을 도구로 해서 이루어놓은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판결들을 이런 상황에서는 뒤집힐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염려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늘 이제 토론을 해왔던 것은 그 해결 방법으로 이 헌법에는 지금 현재 9명의 대법관이 있지만은 헌법에는 꼭 9명이어야 된다는 명시된 것은 없어요, 숫자가. 네. 그래서 이제 숫자가 과거에도 지금 물론 이제 오랫동안 9명으로 유지가 되어 오긴 했지만은 그 이전에 과거에 이렇게 12명, 13명까지 간 적도 있고 더 적은 숫자가 있었을 때도 있고 그러나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의 9명의 숫자가 유지되어 온 상황에서 과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이 막지를 않으니까 추가로 이게 원래 대법관들은 이제 이 임기가 정해지지 않죠. 그분들이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이제 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석이 나기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추가로 9명 외에 더 추가로 이제 임명을 하자. 그걸 이제 영어로 court packing이라고 하죠. 이 대법원을 팩한다. 숫자를 이렇게 채워넣는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렇게 평생 이분은 정치만 한 사람이니까 상원 의원으로 있을 때에 몇십 년 전에 이런 시도가 있었을 때 그분이 이제 상원 의원으로서 이 코트 패킹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건 아주 나쁜 의견이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물론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깨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한 후에 그런 자기 정당에서 특히 이제 그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쪽에서 자꾸 이제 콜패킹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한번은 이 헌법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아서 커미션을 만들어서 한번 연구를 하게 해서 그분들의 레코멘데이션을 받아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취임한 후에 커미션을 만들어서 다음 달 11월 달에 최종 이제 레코멘데이션이 나오게 돼 있는데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그 초안이
recommendation의 초안이 이 보고서의 초안이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네.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추가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별로 이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커미셔너 중에서 그렇게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disagree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최종 그 보고서의 이 recommendation으로 포함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대법관의 그 임기가 이 명시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 명시를 하자. 일단 임기를 정해놓자. 예, 그래서 term limit을 하자. 그래서 뭐 20년이면 20년, 뭐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term limit을 해서 그 명시된 임기 기간만 이제 일하고 내려오도록. 예,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모든 대통령이 이제 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는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다들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이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그것이 recommend되고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한 정당에게 압도적인 많은 의석수를 줬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는 이제 이 유권자들이 너희들 너희 정당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권한을 준 것으로 맨데이트를 준 것으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작년에 대선의 결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원과 하원의 의석 차이 수를 봐도 상원은 아시다시피 차이가 없고 그리고 하원은 겨우 8석 차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뭐 공화당이 이걸 도와줄 리는 없고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커미션이 만들어져서 스타디는 했지만은 이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게 뭐 이렇게 연방 대법원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이 결과는 낫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 근데 이제 왜 이것이 중요한 우리 이 보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 과거에 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혹은 이제 디보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뒤집어진 것이 그걸 금지시킨 것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1960년대에 62년과 63년대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것을 금지시켰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태가 합법화된 것이 73년도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좌측에 계신 분들이 대법원을 이용을 도구로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계속 이제 활용을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분들은 못하게 우리 측에서 기독교인 가치관을 지키는 면에서 이게 지금 이제 대법원의 숫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막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12월 초에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관해서 이제 또 한번 oral argument를 듣기로 하고 내년 여름쯤에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그 73년도에 로 비 웨이드를 뒤집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의회를 어느 당 정당이 장악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연방 대법원이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이 커미션이 스터디를 이렇게 초안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대법원을 개혁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가능은 한가요?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회가 입법부가 그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 이제 그 이 커미션이
recommend하는 것을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 연방 대법원을 개혁을 하자, 바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가 결정하더라도 그것을 법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법부에서 법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내년 중간선거 때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양 그 하우스 그 상원과 하원을 다수당이 되면은 완전히 그런 뭐 바이든 정권은 레임덕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예.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외적으로 악재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큰 덩어리를 건드린다는 거는 오히려 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참 그 얘기를 오늘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1년도 아직 못 채운 상태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해놨는데 하나도 지금 되는 것이 없고 네.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대통령을 거부하는 국민이 거부하고 정치인들이 거부하고 아주 지금 상황이 미국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심지어 뭐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하던 언론들조차도 지금 불안하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이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까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민주당 측에서도조차도 지금 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참 그 여러 가지 지금 여론조사도 계속 이 지지도라든지 여러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여론조사들 보면은 계속해서 이 바이든의 능력, 국정 운영의 능력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대통령 바이든을 못 먹겠다는 그런 그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과 민주당의 이 지지층인 흑인 블랙 커뮤니티와 히스패닉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데서도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년 선거에서 중간 선거에서 엄청난 이 뒤집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질 것이다 하는 예상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뭐 낙태 이슈라든지 이런 좀 큰 건들을 건드리면서 다시 지지층을 좀 마음을 돌리게 하려는 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시도는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도리어 신뢰를 잊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지층에서 볼 때는 야 너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그랬고 해줄 줄 알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뽑아줬는데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를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진퇴양난일 뿐만 아니고 일부에서는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실세는 누구인가? 예,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도 그랬지만은 이제 자기가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서 국민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발표를 하면서 누군가가 써준 글만 간단하게 읽고는 바로 그냥 돌아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전혀 받지 않고 계속 돌아서서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그거 남이 써준 글을 읽으면서조차도 계속 이제 뭐랄까 버벅거린다고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물론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민주당 측에 있는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위기는 내년의 중간 선거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건데 그럼요. 또 이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가 있죠. 네. 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대 관심사로 정치권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왜 중간 선거와 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선거가 버지니아 주의 주지사 선거가 11월 2일 올해 다음 달 11월 2일 2주 후에 있는데 이 선거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 내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중요한 그 중간 선거, 연방 하원 전원을 재선출하는 선거, 그리고 연방 상원의 3분의 1을 재선출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들의 주지사들을 선출하고 이렇게 많은 이 의회를 이렇게 물갈이하는 중요한 선거인데 그 선거를 앞두고 이 버지니아주는 이제 주 헌법에 따라서 특이하게 중간 선거가 아니고 대선인 다음 해인,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에 이제 주지사 선거를 하게 돼 있어서 선거를 치르는데, 이 선거가 아주 큰 선거이면서도 내년 중간 선거와 가장 근접해 있는,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양 후보가 내세우는 캠페인 이슈들 중에서 어떤 이슈들이 유권자들에게 먹혀드는지, 이런 것들이 내년 중간 선거의 모든 그 선거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심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후보,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지금 아주 그 박빙으로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원래는 민주당이 이 버지니아가 민주당 우세주거든요. 네. 지금까지 12년 동안 민주당 내에 있는 스테이트와이드 일렉션에서 한 번도 공화당 그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고, 그리고 작년에 대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10% 포인트 차이로 이제 이겼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주지사였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버지니아주는 주법으로 주지사가 4년 이상, 한 term 이상을 연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분이 4년 전까지 주지사를 하고 지난 4년 동안 쉬고 또 출마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바로 전 주지사이기 때문에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임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이제 이 성부를 이제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제 버지니아 주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네. 큰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이슈가 지금 일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그 1년 반 동안 팬데믹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집에서 이제 줌이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제 일으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면 예배도 못 부리고 교회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런데 공립학교도 예외가 없이 이 기회 동안에 이 학부모님들이 평소에는 교실에 가서 앉아 있어야만 이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집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 내용에 대해, 이 공립학교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견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지사 선거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양 후보가 이 공립학교의 역할, 그리고 공립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크게 반대로 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어서 공화당 이 후보가 원래는 이렇게 좀 버지니아 주 내에서 이기가 쉽지 않은 주이지만은 이 교육 이슈도 때문에 이 인디펜던트 보터들, 무당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조금 더 많이 끌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박빙에 이제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버지니아 주 내에서 이제 CRT, Critical Race Theory,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체계적으로 인종차별주의 중 국가라,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제가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CRT가 뭔지. 이것을 하나의 이론인데, 대학과 대학원에서 가르쳐 온 이제 이 사회학적인 그런 이제 이 사회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왜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법적으로 갔다가 이제는 레이스 쪽으로 인종 차별 쪽으로 와가지고 그것이 critical race theory가 됐는데 이것을 이 민주당이나 좌파 쪽에서 좌쪽에 계신 분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마다 공립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버지니아 주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주니까 CRT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염려하시는 우리 작년에도 우리가 특집 방송을 한 적이 있는 공립학교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킨더가든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시작해서 중고등학생들 시작 이렇게 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그런 성교육을 노골적으로 부모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그 이념을 그런 이슈들에 대한 이름을 아이들에게 어린아이 때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키겠다는 그런 것이 많이 지금 그런 주들에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의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 버지니아 주에서도 학부모들이 교육부 트러스티 미팅에 가서 매번 항의를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네 이 퍼블릭 인풋이거든요. 퍼블릭 인풋을 주면은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감정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최근에 연방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FBI에게 그런 식으로 심하게 항의를 한 교육부에 가서 항의를 하는 학부모들을 테러리스트로 보고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이기도 하고 와. 상당히 이제 하나의 이제 이념적인 이슈를 가지고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슈를 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미국 전체에서 물론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주들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는 주들에서는 공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자기의 이념을 주입시키겠다는 네. 그런 그 노력을 계속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올 때에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 이 크리스천들이 세운 나라, 그래서 이 건국의 정신, 독립의 정신, 나라의 밑바탕의 정신 모든 것이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 그 엘리멘트들이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전체의 많은 공립학교에서는 등교를 하게 되면은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대 초에 62년과 63년도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하고 성경 읽는 것을 금하는 이런 판결이 나오고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과거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져 왔던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 읽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것, 주기도문을 읽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된 후에 지금 와서는 완전히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반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주정부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의회를 장악하면서 이 주정부가 공립학교를 컨트롤합니다. 네. 이제 연방 정부가 공립학교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부가 이제 컨트롤하는데 이 캘리포니아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자신들의 이념을 집에서 부모들이 가르치는 뭘 가르치는지 상관없이 무시하고 자기들이 낙태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종차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념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로서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버지니아 주에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미팅에 트러스티 미팅에 가서 이제 그 회의를 꼭 하게 되면 COA도 그렇지만은 이제 회의 처음에 퍼블릭 인풋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쭉 설명하는데 근데 이것을 놓고 이제 이 민주당 그 후보가 전 주지사였던 민주당 후보가 이 두 후보 간에 토론을 하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퍼블릭 스쿨에 대해서 퍼블릭 스쿨의 학부모의 인풋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I don't think parents should be telling schools what they should teach. 나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말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자기 부모의 인풋이 전혀 없이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하겠다는 이제 이 생각이 이분의 생각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을 추진하는 캘리포니아 의회도 그렇고 그런 이 민주당 측에 있는 사람 분들의 생각이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표면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면서 사실은 공립학교는 누가 그런 재정을 되는 건 물론 주정부 예산에 나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텍스페어들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자기가 돈을 내서 공립학교가 운영이 되는 학교에서 아니 학부모가 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지 말 이렇게 그 원치 않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그런 의무는 그 권리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주지사는 이 후보 민주당 후보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학부모는 그냥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 사람의 정부에 대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정부가 government knows better than you. 이 정부가 당신들 국민들보다도 더 잘 압니다. 네. 그냥 국민들은 정부에게 맡기세요. 정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거꾸로거든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국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를 대표해서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이렇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두 정당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지금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그분이 말한 이런 내용이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큰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그 주지사 선거가. 네, 이 버지니아 주지사 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 테리 맥컬리프가 한 말 때문에 결국에 대부분의 민주당 주지사들이나 정치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속으로만 생각하던 건데 그게 겉으로 좀 드러나는 계기가 됐네요. 예, 아마 이분이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했나. 그리고 그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던 그 후보의 그 참모들, 캠페인 이 컨설턴트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실수했구나. 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캠페인 동안에 그런 말을 했다가는 표가 막 두두두둑 떨어져 나가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생각해오는 그 생각이 그냥 이제 입을 통해서 토론이라는 그 열띤 그런 토론 논쟁 속에서 이제 툭 터져 나온 거죠. 네. 예,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도 보면은 그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야, 너 그 낙태 같은 거 임신을 갖다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그 임신하더라도 부모한테 보고도 안 해도 되고 연락 안 해도 되고 허락 안 받아도 되고 너 혼자 가서 낙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참 그 등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시작하고 그런 미국의 공립학교였는데 지금의 미국의 공립학교는 상당히 많이 뵙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우리 보건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유권자로서도 큰 역할을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가 내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방송이 많은 유권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